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찬대 이야기입니다. 정말 박찬대가요. 오늘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의 결과는 어땠는가?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헌법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탄핵을 운운했다고 그래요. 참 이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듣도 못한 그랬더니 이제 저 누굽니까? 누구죠? 요즘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서. 정성호가 갑자기 나와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렇게 또 이제 뒤치다끌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통합니다 계엄령이. 근데 지금 증거를 내놓으라는 지금 김민석은 좀 더 지켜봅시다. 계속 이렇게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자, 안 통하니까 이제는 독도를 아예 공개적으로 본인들의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거 뭐 그까지는 좀 봐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전 국민을 생중계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상에 어떤 정부가 일본에 독도를 내주고 자위대를 한반도 진주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계엄령 가지고 뭐 좀 장사 좀 해보려다가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참 저 어떻게 보면 집단 실성한 사람들 아니냐. 뭐 민주당이 더불어 실성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이건 좀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말도 웃고 뭐 다 웃을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그 정성호를 비롯해갖고 이제 꼬랑지를 내렸잖아요. 뭐 정신이 뭐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하는 거지. 뭐 못하고 보이냐 하는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꼬랑지를 내렸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박찬대가 또 독도를 들고 나왔는데 독도 들고 나온 거는 뭐 엊그저께가 아니잖아요. 이재명의 그 병상 1호 짓인가요, 저게? 네. 그렇죠. 뭐 독도 지우기 뭐 투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저것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도 뭐 저희 이 자리에서 어벤져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영토 분쟁을 하는 세 곳이 있어요.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그 홋카이도와 사할린 사이에 있는 북방열도 작은 섬인데 그 네 개 섬. 그 다음에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이제 뭐 조어도 이렇게 하죠. 다오이다이. 다오이다이. 그다음에 이제 독도 일본 사람들은 이제 다케시마. 근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실패한 게 뭐냐면 일본에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적이 있어요. 2009년부터 한 2년 동안. 근데 그때 자기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센카쿠 열도 이게 개인 땅이었는데 개인 섬이었죠. 그걸 이제 국가가 사들여갖고 국유화하는 바람에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갖고 중국의 그 해군이 거기를 영해를 몇 번이나 침범하게 만들고 또 극렬 중국 애국주의자들이 거기에 상륙하겠다고 뭐 하면서 그 센카쿠 열도 자체가 분쟁 지역화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건데 지금 민주당 조국당이 하고 있는 게 딱 그 모양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리즈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왜 이럴까? 이 양반들 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이 듣도 보도 못한 계엄령을 이야기를 했다가 며칠 동안 당 지도부가 전체가 나서서 마치 내일 계엄령이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이제 그게 정말 이 여론의 또 언론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바로 박찬대가 독도 문제를 이제 공적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이 국토를 수호해야 되는 게 헌법적 임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대통령이 독도를 내준다고요? 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권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로 엎어버리지. 우리 국민들이 독도 만약에 내주는 정권이 있다 그러면 그 정권을 그냥 두 눈 뜨고 보고 있을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기다가 거죠. 뭐 자위대가 들어온다고요? 자위대가 어떻게 들어와요?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이번 6월 7일, 6일, 7일 날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좀 한번 불지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선동을 해도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광우병은 그래도 그 뭐 소가 꺾어지는 영상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딴 거였지만 네. 다른 병이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광우병이라 속여서 방송한 그래도 방송이라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후쿠시마 그 사태도 결국은 그쪽에 뭐 하여튼 이 방류하는 거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전 사드도 같은 경우 일단 사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이 선동 조건을 보면 계엄이나 이 독도 문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보도도 없고 아무런 신문 기사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런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뭐냐면 뭐 이 욕을 하면 근거를 대라 그러면 아 차차 하겠습니다. 없어요 근거가.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심지어 김어준이나 그쪽에 뭐 더 탐사나 이런 애들도 뭔가 하나 깨야 될 거 뭐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그것도 없어요. 자 그거를 가지고 독도 뭐 예를 조형물 없앴다고 독도 영유권이 날아갑니까? 아니 독도 이거 없어졌다고 그냥 독도가 다 일본께 돼요? 이거는 진짜 지나가던 애들도 모르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럴 거야 애들이. 네? 아니 그러니까 이자들이 딥페이크 믿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 자기들이 얘기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딥페이크 뭐 민주당 추종 세력들 짜고 치는 곳에도 뭐 그런 거 만들어갖고 막 퍼뜨려놓고 야 이거 뭐 있지 않느냐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그 광우병 때부터 그 저기 성주 참외 뭐 후쿠시마 수산물 뭐 등등 이때는 뭐라도 최소한의 그림이라도 나왔는데 지금 그 그림조차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 진짜 이거야말로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건데 뭐가 저 믿는 구석이 있어갖고 저러는지. 근데 모종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히 있다. 네. 모종의 정치적 의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가 허약해 보이잖아요. 네, 약해 보이죠. 허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막 때리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보다는 지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네. 이 비호감 대통령을 때리는 방편으로 그냥 막 던져도 된다. 약간 뭐 그런 그 정략적 계산도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니 때려도 뭔가 예를 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때려야 그래도 국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 이 계엄령. 지금 좀 전에 안규백 그 국방위원장 했죠. 안규백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 제보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제보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독도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부는 그래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독도라는 게 우리가 실질적인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문제를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없죠. 그죠? 우리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저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우리가 뭐 다들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이지만 10월 달에 이재명이 2개 중에 1개라도 유죄가 나올 경우에 굉장히 지지층 내부가 균열될 수가 있고 또 대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빈틈을 지금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삼김 씨가 뭔가 좀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그렇죠.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걸 사전에 좀 제압해야 되겠다. 자,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는 10월 16일 날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당이 호남에서 선전할 경우에 호남이 흔들린다. 뭐 이런 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그러면 있죠. 지지층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고 독도 일본에 판대요. 독도 일본에 팔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독도 판다고 뭐 그러면서 그냥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 이게 아주 뭐 정확하게 보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입소문으로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뭐 좀 양로당에 모여서 뭐 이야기하시면서 윤석열이가 말이야 독도 팔아버린대. 뭐 이래버리면 진짜? 뭐 이렇게 버리면 그게 그냥 진짜처럼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판단할 수 이게 어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야 큰일 났다 이거. 계엄령 내리면 짐싸. 왜냐하면 계엄령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엄령이라 이야기하면 선뜻 겁이 나요. 겁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표를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재명이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선거에 이겼다는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효과들 그리고 이제 그걸 기하로 이제 저는 또다시 촛불을 이 겨울에 아마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즉 촛불을 들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유를 결국 이렇게 하나의 뭔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유를 들어서 뭔가 이제 촛불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지님께서는 이현종님 요즘 노인정 어른들 더 똑똑해요. 맞습니다. 이게 저 뭐야 요즘 어르신을 또 유튜브 많이 다 보시기 보죠. 때문에 네, 다 보시고. 근데 이게 10월에 있을 그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그 재판 불복인데 그걸 위한 이제 불복을 위한 뭐 빌드업 사전 정지 작업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쌓아 나가는 그건데 아마도 뭔가 이제 여기서 뭐 의정 갈등이 됐던 아까 연금 개혁이 됐던 네. 뭔가 또 정권의 악재가 생겨가지고 이게 또 지지율이 조금 더 지금 현재도 안 좋지만 네. 조금 더 뭐 하락을 한다든가 이럴 때 뭔가 그 정권에 대한 그 반감이 좀 더 올라갈 때 이럴 때 그걸 타고 저런 것까지 같이 해보겠다는 심산이고 그렇죠. 결국은 그거를 이제 막 섞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도 보면요. 뭐 그 각종 요구사항 보면 그냥 다 뭐 비빔밥 수준의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동시에 막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그 1심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만 가지고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조직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던져놓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작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요 미선 효순 뭐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뭐 어떤 뭐 일종의 이제 교통사고 같은 그렇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미와 연결시켜 버립니다. 반미와 연결시켜서 아주 대규모적인 반미 시위를 조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좌파들의 선동 기술입니다. 이 좌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뭔가 연결시키는 저는 이번에도 보면 저도 이렇게 좀 너무나 하도 황당해서 좀 야권의 핵심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주변 취재를 좀 해보면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이야기를요 거듭 이야기를 하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혼돈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는 겁니다. 시위를 조직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연말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계엄 저지와 독도 매각 반대를 위한 범국민 운동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아마 계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지금 우리 감독님이 지금 검색해갖고 딱 제시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 2019년도 예산 편성을 2018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울릉도 독도 예산 대폭 깎았다. 뭐 그랬던 사람들인데 뭐 이제는 또 이제 처지가 바뀌다 보니까 독도 팔아먹는 대통령을 탄핵하자. 네. 독도 팔아먹으려는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프레임을 지금 들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요,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들 오늘 이제 오후에 방송할 때도 이 박찬대의 이 주장, 지금 자위대가 상륙하고 무슨 독도를 팔아넘긴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강력하게 사실은 근거와 또 이거는 이 비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국민의힘도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미온적 대응하면 봐라. 저 미온적 대응하는 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지금 들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미온적인 대응해서 한다 그러고 또 세게 대응하면 봐라.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저렇게 갑자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개가 짖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왜냐 이거는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입니다. 정기국회 22대 첫 정기국회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정부에 대한 모욕죄입니다. 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럼요. 이거는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대변인들이 뭐 릴레이 성명을 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저는 대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독도 문제를 또 정쟁화시키고 뻔히 독도를 우리의 영토를 팔아먹는다, 자위대가 상륙한다 이런 식의 선동을 하는 집단하고 어떻게 같은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저 코판대를요 코를 막아버리던가 코도 못 풀게. 독도에서 가져온 그냥 네? 저 뭐 미역이나 이걸로 그냥 코를 확 막아버릴까요? 예? 굉장히 코판대가요. 그러면 저 우리 그런 거 하죠. 코판대를 예. 독도에 보내는 게 어때요? 네가 지켜라. 그래, 그래서 네가 가라. 거기서 지켜라. 코판대. 네. 정말. 진짜 저 개망신을 줘야지. 예. 그럼 아예 당사를 글로 옮겨 그냥. 그렇죠. 독도로 옮기고 예. 거기서 그냥 활동하고. 예? 어차피 저 선거법 위반 저 유죄 나오면 432억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차피 글로 독도로 옮겨서 네. 그냥 독도 지키면 되겠네 그냥. 그렇죠. 그렇게 예. 독도가 걱정되면. 예. 아니 독도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매가 간다는데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걱정되고 한 자유대 들어올지 모르니까 가서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군 면제자인데 그 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 참. 그러니까 이게요. 참 국민들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대체 미친 놈들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개그로 따지면 그 썰렁 개그인데 네. 썰렁 개그는 자식 좀 개그 좀 잘하지 저게 네. 뭐야 자. 뭐 이러고 끝나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네. 어? 근데 자.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혹시나 우리 뭐 정부 고위 관계자나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막 통화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개업 뭐 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마 이제 뭐 조만간 이렇게 뒤통수 치면서 흘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딥페이크 이야기 하셨지만 그렇죠. 우리 대통령님이 워낙 뭐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시니까 근데요 통화하면 상대방은요 대부분 다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여 아마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어디 무슨 유튜버가 그 녹음한 거 그 공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이 뭐 새끼들 내가 뭐 그냥 뭐 개업 뭐 조금 이 딱 두 단어만 나오면 야당은 아마 그걸 딱 빌미 삼아서 봐라 대통령이 개업 언급했잖냐 그렇게 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그거 뭐 검토하고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해버리면 이게요 완전히 역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거는 내가 볼 때 뭐 대통령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대통령께서 워낙 뭐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아니 있고. 근데 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 못하겠다는 그 무리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무리들은 독도를 지킨 게 누구예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라인을요. 그때 한국과 일본 간에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근데 미국이 또 그냥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본 편 들어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속된 말로 그냥 열받아갖고 확 이거 봐라 네. 하고 단호하게 그 행동에 옮긴 게 이승만 라인 아닙니까? 예. 근데 뭐 또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이승만 라인 덕분에 이제 독도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일도 얘기를 안 해요, 저자들은. 저는 그래서 이게요, 참 중요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독도 문제만큼은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이 없었으면. 그럼요. 진짜 이거 우리가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독도 경비대 그때 파견했지 않습니까? 네. 수호대를. 네. 그리고 이거를 이승만 라인을 그으면서 결사적으로 사실은 해서 독도를 찾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이게 많아요. 지금 그런 게 있어. 그 이승만 대통령 친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교육의 잘못입니다. 네. 우리 역사교육 5번에 새로 편찬된 역사교과서 보면 그나마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한미 방위조약 뭐 이런 거 이야기 조금씩 처음으로 나온다 그래요. 근데 아직 너무 미흡한 게 많습니다.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역사를 제대로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안 가르칩니다, 교과서가. 저는 정말 이 보수 우파 진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보수 우파 진영이요. 그동안 이거 되게 무시했어요. 교과서를요. 전부 다 좌파들이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교과서 우파가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 갖고 결국 채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평가원인가요? 거기서 처음으로 한번 그래도 만들었는데 진짜 우리 보수 우파들도요. 제대로 역사 교과서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네. 아. 그거 안 하고 자꾸 비판만 하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번에 건국전쟁 영화 하나 때문에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을 달리 봤다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음. 그런데 어떻게 미래 세대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동이 먹혀 들어가요. 이 박찬대 택도 없는 선동이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좀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 계속되는 민주당의 이 정말 선동질, 미친 짓을 그냥 미쳤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뭔가 나올 겁니다. 제가 느끼면은 뭔가 어디 유튜브에 터질 것 같아요. 뭔가 뭐 대통령 통화 내용 입수, 뭐 대통령 계엄 직접 언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부풀려 올라갔고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아무리 언급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똑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 단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